자, 이 단원 사람의 발생 보자. 자, 수정과 발생 봅시다. 자,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식에서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들이 자손을 낳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수정이에요. 수정. 자, 그러면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성, 뭐가 있는 거야? 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별이 수컷, 암컷,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게 암컷의 생식세포랑 수컷의 생식세포가 감수분열로 만들어져서 바로 자손이 태어나면은 유성생식, 암컷, 수컷 구분 없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의 구분 없이 일어나면 무성생식 이렇게 불러주는데, 일단은 생식세포가 감수분열 결과 남자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자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정자하고 난자는 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자, 둘 중에 사이즈가 누가 훨씬 크냐면 난자의 사이즈가 되게 커요. 난자는 잘 보면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대요. 근데 뭐 와방 큰 건 아니야. 점인데 그래도 점은 눈으로 보이잖아. 그지? 정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정자를 보면은 정자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정핵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 요 앞에 보면은 이 대가리 부분에 첨체라고 해가지고 얘가 수정이 되려면 정자가 난자의 벽에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벽에다가 대야 돼요. 머리를 막 대면은 이 첨체 안에서 효소가 나와서 난자 벽을 녹여요. 그러면서 저기 정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수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면 여기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거 이름은 중편이라고 해요. 중편. 자, 중편에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는 뭘 갖고 있음? 꼬리를 갖고 있죠. 이 꼬리를 막 이렇게 헤엄치듯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난자를 향해서 막 어떻게 돼요? 헤엄쳐서 가요. 자, 그래서 여자 몸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막 헤엄쳐가지고 난자까지 꼬리가 운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데, 꼬리를 이제 편모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자는 얘도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난핵이 들어있고요. 얘도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정자보다 훨씬 크기가 커요. 어느 정도냐면 난자가 이만하면 정자는 요만해. 실제로는 되게 작아. 여기 안에 난자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보면 난자가 이만하면은 정자는 여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근데 되게 작아요. 네. 뭐 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세포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어요. 세포질에. 그래서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큰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난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질, 난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란에서 흰자가 난황이에요. 노른자가 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뿅아리가 되는 부분은 노른자고, 흰자는 나중에 뿅아리가 자라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난황, 세포질이 왜 필요하냐면 수정 후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발생을 할 때 필요한 양분이에요. 이때까지는 누구한테서 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태어날 때까지 알 안에서 양분을 다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은 좀 더 어떻게 돼요? 세포질 양이 많아요. 난황이 많을 수밖에 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자하고 난자를 비교해 보면은 얘는 남자의 정소,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난자는 여자의 난소에서 만들어져요. 크기는 아주 작고 크고 운동성은 있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똑같이 23개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되면 정자와 난자와 같은 암수의 생식세포가 서로 결합이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게 돼요. 난자가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되는 거고, 수정란은 이때부터는 23개와 23개의 염색체가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체세포다라고 불러줍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러주고, 이제 생식세포고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순간 이때부터 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체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 23개, 난자 23개 합쳐서 수정란은 이때부터는 46개의 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이제 얘는 세포 몇 개야? 그러면은 수정란은?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세포 몇 개야? 체세포? 1개요. 반반 합쳐서 2분의 1, 2분의 1 합쳐서 1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체세포인데, 이 체세포는요, 이제 뭘 하냐면은 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발생. 자, 발생은 수정란은 체세포 1개라고 그랬지. 1개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이때 세포 분열은 당연히 무슨 세포 분열이겠어요? 체세포니까 체세포 분열을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린 개체가 되는 거예요. 어린 개체가 되어서 태어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생에서 어린 개체가 성인 개체로 커가는 과정은 뭐라고 불러요? 생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장이 일어날 때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생이라는 과정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려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정란은 자, 이 난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무한 체세포 분열을 반복을 하면서 여러 조직하고 기관을 형성을 해서 개체가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 난할이 되게 특이해요.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해요. 수정란이 나눠진다라는 소리인데, 보면 맨 처음에 수정란 1개가 2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얘가 4개로 쪼개지고 다시 8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2세포기, 4세포기, 8, 16, 32, 64 무한 가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상실배라고 하는 상태를 거치고 포배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세포수가 2배로 늘어나요. 절반이 되면서 2배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세포가 분열하고 나면 딸세포의 크기는 모세포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딸세포가 모세포만큼 성장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세포 분열을 했었잖아요. 체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세포가 이 상태에서 분열하고 나면 딸세포가 이렇게 생기고, 이 딸세포가 성장해서 이렇게 커져야 다시 분열을 해서 딸세포가 생기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난할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세포의 수는 늘어나는데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즉, 이 이유가, 자, 맨날 시험에 나와. 난할 과정에서는 난할 과정에서는 딸세포가 세포의 성장 없이, 세포의 성장 과정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분열이 일어나요. 매우 빠른 속도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해야 되는데 성장 과정 없이 계속해서 쪼개지고만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나날이 지속이 되면 저렇게 세포 수는 증가하지만 어떻게 돼요? 네, 세포 수는 증가하지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참고로 나날의 결과 생성된 요 딸세포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할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나날 결과 생성된 딸세포는 점점 할구 하나는 크기가 작아져요. 대신에 수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수정란 하나 크기는 변하지 않아. 요 안에서 계속 쪼개지기만 하는 거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나날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상실배 또는 상실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상실배가 돼버리면 이게 뽕나무 상자의 열매 실자거든요. 여러분들 뽕나무 열매 뭐라고 불러? 그 포도 알갱이 되게 조그마한 것처럼 포도 한 송이를 요만하게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생긴 것처럼 생겼는데 오디라고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오디? 까만색 뽕나무 열매인데 포도 한 송이를 요만하게 줄여놓은 것처럼 되게 따닥따닥 생겼어요. 근데 물 엄청 많이 들어. 이렇게 한번 잡아서 이렇게 까만 물이 들면 안 지워져요. 엄청 오래 가거든요. 먹고 나면 이가 시커매져요. 네. 근데 맛있긴 해요. 그래서 뽕나무 열매인 오디처럼 생겨서 상실배라고 하는 시기를 거쳐요. 몇 개가 있는지 몰라. 너무 많이 쪼개져서. 그 다음부터는 속에가 비어요. 이때 이 시기를 포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포배 시기가 돼버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래요? 발생을 거쳐요.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서. 그러니까 나날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거는 체세포 분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뭐 없이 일어나는 세포의 성장 없이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이란 말이에요. 얘는. 네. 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 수는 증가하고 대신에 세포 하나의 크기,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불렀어? 할구라고 했어요.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배아 전체, 요 수정란 하나는 요 안에서 계속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도 변화가 없어요.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제 수정이 됐다라고 해서 임신이 된 거는 아니에요. 수정이 됐다라고 해서 임신이 됐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임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바로 착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착상.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돼서 자궁벽이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서 자궁 안쪽 벽에 폭 파묻히게 되는 현상을 바로 착상이라고 하고, 착상이 되어야 이때부터 비로소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착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 이제 여자 자궁을 보게 되면은 되게 여자 자궁도 자기 주먹만 하거든요. 남자는 없는 기관이지만 자궁 내벽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주름이 이런 식으로 이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되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제 배란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혈액이 가득 차요. 피가 몰려서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이 자궁 내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깊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수정란의 포배가 여기 쏙 안으로 들어가면 착상이 되면서 임신이 된 거고, 만약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정란이 안 와. 수정란이 와서 착상을 안 해. 그러면은 이렇게 두껍게 혈액으로 풀충을 해놓은 이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해 놓을 상태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자궁 내벽을 다 터트려요. 빵 하고. 그러면 얘가 혈액이 돼서 밖으로 나와요. 피가 몰려있다가 몰려있던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월경, 생리죠. 결국에는 이 과정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자 몸에서. 그러면 다시 허물어 트린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빵빵하게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뒤면은 다시 빵빵하게 해놨다가 수정란이 안 와. 그럼 다시 허물어. 그러면은 다시 월경을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또
혈액을 채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왜? 이 과정이 대략 며칠을 주기로 일어나냐면 28일을 주기로 해서 일어나게 돼요. 28일 동안 다시 월경이 시작하고 월경이 시작하고 월경이 시작하고 하는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정란이 되려면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보세요. 남자 몸에서는 정자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계속 생성이 돼요. 남자 몸에서는 정자가 끊임없이 계속 무한 생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몸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하는데, 배란은 한 달에 한 번 일어나요. 물론 아주 좀 특이한 경우는 한 번인데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한 개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개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은 배란이 딱 되는 시기가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 뒤가 되면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난자가 나오는 배란이 일어나요. 자, 난자가 나오는 배란이 빵 하고 나오게 됩니다. 한 개가 나와요. 볼볼볼볼 하고. 그러면 이 난자가 배란이 되는데, 난자는 수명이 얼마냐면은 하루예요. 1일. 하루 살아요. 배란이 딱 돼서 얘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야. 그러면 정자의 수명은 3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공기 중에 나오면 그냥 돼지고 여자 몸속 안으로 들어가면 3일까지 살 수 있어요. 정자가. 여자 몸 안으로 뽕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자궁벽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3일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임신이 가능하려면은 난자가 나왔어. 그러면 난자가 나오고 앞으로 며칠? 3일. 대략 뒤로 3일. 실제로는 난자 나오고 나서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죠? 근데 이제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배란일로부터 앞으로 3일, 뒤로 3일을 이때를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임기간이라고 불러줘요. 임신이 가능한 기간. 요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임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둬.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배란일은 월경 시작일로부터 보통은 14일 뒤고 28일을 주기로 했었을 때 정자는 여자 몸속에서 3일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일로부터 3일 전에 들어온 정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틀 되고 하루 되고 그날도 되고 그 다음날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그죠? 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시기는 오히려 배란일이 지나고 한 3일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난자가 없으니까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란이 되면 여자 몸속, 그러니까 질을 통해서 자궁경부라고 하거든요. 여기로 정자가 이렇게 볼 들어오면 얘가 이 난자가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그러면은 난자 여기 있다 하고 또로 가. 여기서 빵 하고 수정이 돼. 수정이 되면 정자는 운동성이 있는데 난자는 운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란관이라고 하는 요 관에서 선모들, 아주 미세한 털이 난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동을 시켜줘요. 어디까지? 자궁까지. 그러니까 여기 수정해서 자궁 내벽에 착상할 때까지 계속 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이 쭉 일어나다가 포배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자궁 내벽에 팍 파묻히게 되는 착상이 일어나고, 착상이 일어나면은 비로소 이때부터 뭐라고 불러줍니까? 임신이 됐다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착상이 일어날 때 무슨 상태에서 일어난다? 포배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폭 파묻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태반이 만들어져서 이 태반, 즉
이 수정란의 세포 일부와 자궁 내벽의 세포 일부가 융합이 돼서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태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탯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탯줄이 나와서, 여러분들 탯줄은 보통 아기야의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배꼽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죠? 탯줄은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은 배꼽에 연결된 탯줄을 빵 자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자, 그래서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태반에서 탯줄이 나와요. 그럼 탯줄은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 중요한 거 하나. 자, 여러분들, 이 태반에서 태아와 모체,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의 혈액은 섞일까 안 섞일까? 엄마하고 아이의 혈액이 태반에서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섞이면 큰일 나요. 야, 엄마하고 아이하고 혈액형이 다른데 혈액이 섞여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 섞인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랑 아이의 혈액형이 달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혈액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태반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 물질 교환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엄마한테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반 안에 태아가 들어있고, 이 태반을 둘러싸고 있는 양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양막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양수라고 하는 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이 물 속에 실제로는 태아가 들어있고,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걸로부터 바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에서는 태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세포 분열을 해서 조직하고 기관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이 뭐냐면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 발가락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장이 만들어져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임신한 아이,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걸로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초음파로 보면은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태아는 수정이 된 지 약 266일이 지나면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엄마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날짜는 수정 후 266일,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28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배가 아프면서 바로 출산이 일어나게 돼요. 출산이 다가오면 출산 호르몬이 있어요. 옥시토신이라고 해서 자궁 수축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엄마 자궁이 수축을 해서 자궁 안에 있던 태아가 밖으로 출산이 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전부 다. 네.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속속 봅시다. 자, 1번. A부터 D의 이름을 쓰세요. 했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정자에 있는 핵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꼴이에요. 그 다음에 D는 난자에 있는 난핵이고, C는 세포질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난황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곳의 기호는 바로 핵이죠. A하고 D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정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꼬리의 운동으로 인해서. 근데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 정자고, 그 다음에 난자는 어디에? 세포질, 난황 C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보통 세포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왜 여기다 저장을 하고 있다? 수정 후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에요. 여기가. 수정 후 발생에 필요한 양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O, O예요. 자, 나날이 진행이 되면은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세포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A가 뭐예요? 배란, 그죠? B는 수정, C가 나날, 그 다음에 D가 바로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착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착상이 일어날 때 수정란의 상태는 포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태반을 통해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하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산소하고 영양소가 이동하고,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는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고,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는 태아가 성장하고 세포 분열하는 데 필요한 산소하고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남자, 여자 생식기관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남자 생식기관이랑 여자 생식기관, 남자는 여기 지금 방광까지 나왔는데 얘는 빵광이야. 자, 보면은 양쪽에 정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보통 고한, 속어로 불알. 네, 자, 네, 요거는 이제 음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정소 안에서는 정자도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도 분비를 하냐면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야, 남자다운 남자 뭐라고 불러요? 테토남, 테토녀 할 때 그 테토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게 따라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2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해줍니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그 위에 있는 부정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성숙해요. 이때 꼬리도 생기고 하는 장소가 부정소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정자가 이동하는 관인 수정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관에서는 정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정자가 나오는 과정을 사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정을 할 때는 액이랑 정자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액이 정자를 둘러싸서 공기랑 닿고 이러는 거를 나가서 정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 이게 수정관이 있고, 여기 요도 옆에 있는 여기 조그마한 요게 이제 전립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를 정낭이라고 하는데, 정낭, 그 다음에는 전립선, 요런 데서 정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액이 만들어져서 나온 정자랑 같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줌 나오는 곳이랑 정액 나오는 곳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오줌 묻어서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정액이 나올 때는, 사정이 일어날 때는 요도가 오줌 나오는 통로는 닫혀요. 그리고 뭐는 나와요? 정액이 나오는 통로만 열리기 때문에 2개가 섞이진 않아요. 그래서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를 지나서 여기서 정자가 성숙을 하고, 수정관을 통해서 요도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소도 2가지예요. 2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여자도 보면은 난소가 2개예요. 왼쪽, 오른쪽에 2개가 있는데, 이 난소에서 요번 달에 여기서 배란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달에 이쪽 난자, 그 다음 달에는 이쪽 난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각각 좌우 난소에서 뭐가 일어난다?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난소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분비가 돼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성적인 여자를 뭐라 불러? 남성적인 여자는 테토녀, 에겐녀, 에겐남 그러잖아요. 에겐이 에스트로겐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크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요 2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란관은 바로 난자가 배란이 돼서
배란이 되는 장소기도 하고 수정란으로 수정이 되는 장소기도 해요. 수정이 되는 장소가 바로 수란관이고, 자궁은 이제 두꺼운 근육으로 돼 있고 착상돼서 태아가 자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질하고 자궁 사이에 보면 자궁경부라고 하는 게 있고, 질을 통해서 정자가 들어오고 여기서 자란 태아가 질을 통해서 밖으로 출산을 하는 통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자는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면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자궁에서 착상이 된 다음에 태아가 자라서 나중에는 질을 산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출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의 생식기관은 저렇게 좀 다르게 생겼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정소, 두 개의 난소에서 각각 난자하고 정자를 생성을 하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소와 난소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요?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잠깐 유제부터 한번 보고 가자. 자, 유제 1번. 그린 가는 남자 생식기관, 나는 여자 생식기관을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예요? 수정관. 그죠? 수정관. 그 다음에 B는 부정소, C는 정소, 그 다음에 D는 요도, E는 난소, F는 수란관, 그 다음에 G는 자궁, H는 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정소하고 난소, E에 해당이 될 거고,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는 장소는 부정소니까 B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거는 정소, 부정소, 수정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 남자 생식기관 중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C죠. C. 정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고, 정자가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순서대로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 요런 순서대로 나가줘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은 여자 생식기관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수란관이니까 B고, 태아가 자라는 곳은 자궁에 해당이니까 C가 되겠죠. 따라서 B, C 몇 번? 3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시 쑥쑥 문제 한번 보자. 그림은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순서대로 나타냈지. 그죠? 왼쪽이 정자, 오른쪽이 난자에 해당이 되는데, 가는 스스로 움직이고, 가가 꼬리로 움직이고, 가는 정소, 나는 난소고, 감수분열로 만들어지고, 둘 다 핵에는 감수분열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3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해야지 될 거예요. 다음에 2번. 나는 가보다 크기가 훨씬 커요. 그 이유는 수정 후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세포질 안에다가 많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 저장된 난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3번.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정은 자궁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납니까? 수란관에서 일어나게 되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 일어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수정란은 체세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사람의 수정 과정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가하 과정에서, 그렇죠. 가하 과정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질 때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 나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2배가 아니라, 어차피 수정란 자체도 체세포이기 때문에 같다예요. 같다. 다하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늘어나고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을 해서 태아가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 중에서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수정란, 2세포기, 그 다음에는 3세포, 4세포기, 그 다음에는 상실기, 8세포기냐? 이게 뭐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포배기 이렇게 되는 건데,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어차피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전부 같아야 되고, 착상이 일어날 때는 포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라는 2세포기죠. 세포가 두 개인 걸 봐서는 1회 분열했었을 때의 상태고, 순서대로 다라, 나가, 마 순서대로 나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과정인 거 맞고요.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수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늘어나는데 딸세포 한 개, 할구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수정란의 형성과 초기 발생 과정을 나타냈는데 A는 뭐예요? 수정. A가 배란, B가 수정, C가 나날, 맨 마지막에 자궁벽에 파묻히는 과정이 착상. 자, 그 다음에 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난자가 난수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이 배란이에요. B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임신이 아니라 착상이 돼야 임신. C 과정에서 나날 과정에서 세포 수는 증가하고요. D는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 포배가 돼서 일어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포배까지 수정란에서 포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으니까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배란에서 착상까지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배란이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날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착상이 돼야지 임신이죠. 그래서 다가라나 5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태반에서 물질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아는 태반을 통해 모체하고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아는 모체로부터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받고 태아는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모체로 전달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태아하고 모체의 혈액이 태반에서 서로 섞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사람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맞고 착상 이후에 자궁 내벽과 수정란이 합쳐져서 태반이 만들어져요. 착상 이후에도 배아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배아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태아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다음에 11번. 그림은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자, 핵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감소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둘 다 23개죠. 자, 상대적인 크기는 누가 더 크다? 난자가 정자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세포질환에 양분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운동성은 누구만 가진다? 꼬리를 갖고 있는 정자만 운동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나날이 일어날 때의 변화인데 분열 횟수가 늘어나면은 세포 수는 증가를 해요. 근데 분열 횟수가 일어나도 염색체 수는 똑같습니다. 무슨 분열을 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세포가 성장 시기 없이 연속적으로 분열해요. 간기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나날 과정 자체는 그래서 세포 하나, 할구 하나의 크기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포 수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일정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 분열이기는 한데 세포 성장 시기 없이 간기가 없이 되게 짧게 간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DNA 복제는 하는데 성장 시기는 거의 없어요. 다음 14번. 그림은 태아와 태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태반에서
태아 쪽으로는 뭐가 이동해요? 산소하고 영양소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아에서 태반 쪽으로, 모체 쪽으로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탯줄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을 나타냈는데, 이 과정은 모두 그죠?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돼요. 배란부터 수정까지. 나에서 만약에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그죠? 아들이 되죠. 왜냐면 여자는 44 플러스 XX고 남자는 44 플러스 XY라 감수분열 결과 난자는 22 플러스 X밖에 안 만들어져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22 플러스 X 정자랑 22 플러스 Y 정자 두 종류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수정되면 딸, 이렇게 수정되면은 아들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니은 맞고,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지면 23쌍의 염색체를 가진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돼야지 맞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태아의 발달 과정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자, 난화를 거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조직과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착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중추신경계는 처음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심장, 팔, 눈, 다리, 입천장, 외부 생식기, 귀 이렇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은 언제요? 나아 시기에 대부분 발달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얘가 나중. 그러니까 8주 안에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생성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가아 시기에는 감수 분열, 나와 다 시기에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가아 시기에는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정란이 된 상태부터는 체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정란부터는 이렇게 착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슨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체세포 분열이고, 그 이후로도 착상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다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이미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로 나오는 과정에서만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알겠죠?